시즌2 인하 여갈몬 역자랄 만들기 프로젝트 역사를 친절하게 들려주는 방송 에라 모르겠다. 드디어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의 1화 드디어 예고만 6개월 하고 드디어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시즌1 못 끝내고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아직 네. 하고 있죠. 어쨌든 시즌2에서는 교육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입니까? 욕하면 안 됩니까? 아니, 욕도 하시고 뭐 욕 나오게 할 거니까 뭐 하시되 네. 일단은 시즌 1에서 다뤘던 주제들이 많이 겹칠 거예요. 그래서 시즌 1을 들으셨던 분들이 다시 들으면 이거 했던 내용인데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겹치는 주제들을 갖고 온 거는 이제 그 교육 방송. 네. 그리고 제가 토요일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도 할 거잖아요. 네. 토요일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할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 주로 강의를 듣는 게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주제다 싶은 거는 한번 했더라도 했습니다. 끌어올리기. 그래서 그 겹치는 주제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거 다 너무 들어봤던 내용인데 하시면 조금 스킵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모를 거예요. 청취자분들의 수준을 너무 그렇게 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알까? 한 번 듣고? 아니 들었던 내용 또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난 모를 것 같은데 내가 했었는지. 그렇죠. 그 누나니까요.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첫 조선왕조실록이에요. 또? 네, 그렇죠. 그렇게 길게 해놓고? 그렇죠. 조선왕조실록에 봤던 내용들 중에 네. 첫 번째 주차죠. 우리 1주차에 준비를 한 거는 조선 후기의 위대한 왕 두 분 영조와 정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영조, 네. 두 번째 시간에 정조 네. 해가지고 우리 강의할 때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영조와 정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영조 정조는 이 시험 범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시험 범위가 네. 조선 후기가 들어있잖아요. 몇 학년쯤요? 몇 학년쯤 배워요, 조선? 조선이면 요즘 학교가 학기사 막 그 교육 과정이 약간 좀 한국사를 막 섞어요. 음.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섞어 놓기 때문에 언제 배운다는 모르고 중학생 때 배워요? 그럼요. 그래요? 모든 역사는 그렇구나.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이 중학생 역사책과 고등학교 역사책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요. 순서대로 반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요? 네.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또 배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배웁니다. 똑같은 걸? 네.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래? 그럼 어떻게 배워요? 아니, 역사를 그럼 어떻게 배워? 왜 똑같은 걸 3번이나 가르쳐? 누나 말대로 한 번 들어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 아니 이게 네. 이게 단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역사를. 이게 그러니까 중학생 때 네. 뭐 이렇게 앞에 배우고 네. 이제 고등학생 고등학교 때- 가면 또 언제부터 배우고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때 역사 1, 역사 2를 배우거든요. 네. 역사 1이 이제 조선 초기까지고 역사 2가 이제 조선 후기부터 해가지고 좀 뭐 더 어려워지나? 고등학생이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초등학교 때는 조선과 청나라가 뭐 동맹을 맺었다라든지 조선과 청나라가 뭐 조약을 맺었다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고등학교 때는 그 조약 이름이 이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다 뭐 이런 거 모르는데 한국말이지. 이런 거 뭐 내지는 그런 걸 배우게 되죠. 그렇게 배우는구나. 네네네. 똑같은 내용을 다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초등학교 때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돌을 깨가지고 뭐 그 도구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주먹도끼야. 뭐 이렇게 가르치면 그러면 우리 이 방송이나 우리 강의를 네. 역사를 배우는 초등학생도 들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초등학생도 4.19 혁명, 이승만 다 배웁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몇 대 대통령이 어떻고까지 다 배웁니다. 오 진짜? 네. 오 되게 나 왜 신기하니? 초등학교 난 6학년은 배웠니? 역사라고 따로 배우지 않고 네. 사회책 안에 나와 있어요. 사회. 아, 사회책 그렇구나. 안에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초, 중, 고등학생들 다 들어도 상관없고요. 물론 뭐 요즘 초등학생 다 욕하니까 좀 참아볼게. 그렇습니다. 교육 방송이니까요. 네. 그래서 첫 시간으로는 영조를 준비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요. 아, 안 나시는군요. 영조. 자, 한번 프로필을 제가 누나가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영조 제21대 1694년부터 1776년까지 재위기간 1724년 8월에서 1776년 3월 51년 7개월을 해먹었어? 네. 해먹었어. 아, 네. 그리고 숙종 인경황후, 인현황후, 인원왕후, 희빈장씨, 왕자균, 균, 숙빈채씨, 왕자금, 균이 14세 때 희빈장씨 사사 돌아가셨다는 거지. 오, 이야. 이걸 알았네. 다 알다 오늘. 오늘 알 거 다 알았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 건강 문제. 네. 네, 뭔가 네. 모든 역사 문제집이 요렇게만 나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이러고 뭘 알라는 거야? 그렇죠. 사사를 알라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읽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선 이제 영조의 아버지는 숙종입니다. 네. 숙종. 네. 그래서 숙종에게는 이제 왕후가 3명이 있었고요. 왕후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식 부인이죠. 정식 부인을 3명이나 둘 수 있다고? 그럼요, 왕이니까. 한 명 빼고 다 후궁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후로 임명을 하면 돼요. 몇 명까지? 그건 뭐 상관없죠. 근데 물론 이제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겠죠. 아, 동등한 자격을 갖는 거야? 그렇죠.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왕후면 물론 첫째 부인이 가장 그 힘은 세겠지. 이제 이제 그 이후부터는 다 계비니까. 아, 계비라고 부르는 거구나. 네, 아, 네. 같진 않구나. 네, 완전 네. 똑같이. 그러니까 왕후 칭호를 받았나 못 받았나 아, 일종의 그런 네네. 개념이죠. 네네. 그러니까 벼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네. 오, 완전. 네. 오, 완전 왔어. 벼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왕후가 셋이 있었는데 셋 다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많다는 건 이게 후사 아들을 생산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왕후에서 태어난 아들과 네. 왕후가 아닌 후궁한테 후궁에서 태어난 아들은 다른 직위가 입장이기 다르죠. 때문에 네네네. 전에 이제 첫째나 둘째 왕후에서 아들이 없으면 셋째도 왕후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아, 그런 다 가능성이 했다, 생기는 다 거죠. 했다, 다 네. 했다. 네. 근데 이제 왕후가 셋이나 있었는데 셋 다 그러니까 왕비가 셋이나 있었는데 셋 다 네네.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네. 숙종에게는. 네. 그래서 숙종이 참 그 여성 편력이 있었던 왕으로 유명하고요. 후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후궁들 중에서 이제 희빈 장씨, 그 네. 이름도 유명한 장희빈, 장희빈. 네. 희빈 장씨와 이제 숙빈 채씨에게서 이제 후사가 이제 아들이 하나씩 태어나요. 이 이제 희빈 장씨의 아들 이름이 균이고요. 네. 이제 숙빈 채씨의 아들 이름이 금이고요. 균이 먼저 태어났고 6년 터울입니다. 숙빈은 네. 숙빈도 빈이 둘 다 빈인 거죠? 후궁인데요. 둘 다 후궁인 거죠? 후궁인데요. 굉장히 이제 천출이기 때문에 왕비로 임명 자체를 불가능한. 둘 다. 네. 근데 희빈장 씨 같은 경우에는 왕비까지 임명이 되는 지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폐위가 된 쫓겨나죠. 네네. 네, 걸로 유명하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숙종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네. 오늘 그 얘기는 할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이제 희빈장 씨의 아들 균과 이제 숙빈 최 씨의 아들 금은 6년 터울이에요. 6년. 네. 사이도 좋았습니다. 둘 다 애들이 좀 순해요. 근데 이 균이가 14살 되던 해에 자기 엄마 희빈장 씨가 사약을 받아서 죽어요. 이게 사약을 받아서 죽는 걸 우리가 사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냥 죽었다보다 사약을 받아서 죽었어.
야씨 아는 줄 알았네 내가 자살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균이는 그때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고 그렇죠. 자기의 하초라고 하죠. 중심 부위를 잡아당겨가지고 자학을 했었지. 네. 그 영화 영화? 무슨 영화? 그거 아니야? 기도에 가둔 거? 아, 그 기도에- 사도는 그 사. 이후 그 이후고요. 오늘 그 얘기도 할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진짜 헷갈려. 균이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거기를 잡아당겼으니까 소위 말하는 불구가 됐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후사 생산이 불가능한. 그러면 이제 왕이 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왕이 됐어요? 순서는 균이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래서 안 돼라고 반대하지 않았을까? 많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은 이제 노론과 소론 그리고 남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네. 그리고 저기 안철수당 요 정도로 네.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네.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세니까 어. 더불어민주당이 소론, 네. 더불어민주당이 소론. 그냥 전혀 정치적 입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세고 안 세고를 네, 보는 네, 거예요. 네, 네. 소론이 좀 더 셌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 다음에 노론이 노론. 이제 미래통합당, 네. 노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아무것도 없는 이제 쪼그라들기 직전에 안철수당 있죠? 거기가 이제 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인. 남인. 요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한 3개 정도, 물론 더 많았어요. 음. 여러 정파들이 있긴 했으나 이렇게 한 3군데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여당, 음. 이제 소론이 이제 균이를 밀었어요. 균이가 왕이 돼야 한다. 믿었어요. 왕이 돼야 한다. 네네. 밀었어요. 네네. 왕이 돼야 한다. 노론은 반대겠지. 반대한다. 금이가 왕이 돼야 한다. 어. 요쪽 주의였어요. 어. 근데 여당이 어디다? 소론. 소론. 균이를 밀어붙이는 쪽이 아무래도 힘이 셉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균이가 세자가 돼요. 음. 균이가 세자가 되고 이제 금이는 이제 저쪽에 그냥 왕자 네. 신분으로 있는 거죠. 왕자. 그냥 왕자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어. 연인군 군. 무슨 군 네. 하면 이제 왕자라는 뜻이에요. 네, 조선에서 네, 네. 연인궁 아이씨 발음이 어려워. 연인군 금이 네. 있는 거예요. 이렇게 6살 어린 세자보다 연인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연인군 아, 진짜 어려워. 연인군 마마 뭐 이렇게 네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 왕자 금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균이 당연히 이제 좀 있으면 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숙종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죠? 숙종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연인군 금이가 이제 후사를 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다음 왕은 균이가 되겠지만 균이한테는 후사가 없고 균이 건강상 빨리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숙종이 당시 좌의정이던 노론의 대빵, 그러니까 금이를 밀고 통합당. 있는 금이를 밀고 있는 네네. 곧 왕이 될 균이가 아니라 그쵸? 금이를 밀고 있는 노론의 영수 네. 이명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네. 소위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김영삼 총재를 부른 거예요. 다음 다음 후사로 있잖아. 네가 봐도 다음 균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네네. 그 다음 왕을 누구로 하느냐를 가지고 너희끼리 찌지고 뽑고 싸울 것 같지? 예. 그러면 우리 금이 있지. 걔를 그냥 세자가 아니라 세제 동생 제자 써서 세제로 책봉을 하고 다음 왕이다 이렇게 책봉을 하고 후사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죠. 네. 그랬더니 당연히 네. 여당 소론에서 들고 일어나겠죠. 싫어하겠지. 이게 무슨 소리냐? 후사를, 이게 무슨 소리냐? 아직 균이가 젊고 그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양자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왕비가 키우는 아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식으로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네. 그렇게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세자 그러니까 숙종이 내가 지금 왕이야. 내 아들 균이가 있고 둘째 아들 금이가 있어. 그럼 균이가 지금 세자죠. 그렇죠? 세자란 말이에요.
세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숙종이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아파. 응. 네. 소위 말하는 응. 누나처럼 지금 졸려. 나 대신에 누가 일해주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 드는 거야. 야 씨. 숙종이. 네. 숙종이 너무 졸린 거야. 어. 그래서 내 대신에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 보통 세자가 대리청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내가 아픈데 나부터 아파 보여 세자가. 세자가 더 아파 보여 세자가. 그래서 나의 대리청정은 세자가 해야 되는데 세자의 대리청정을 금이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네. 세자 대리청정을 한 거예요. 참 그 균이가 뭔가 거쳐가는 의미가 있는 건가? 참 그렇죠. 그냥 애초에 그냥 세자를 연인궁으로 책봉을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여당의 반발과 그다음에 후사의 이제 순서상 이 균이가 돼야 된다. 거쳐가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워낙 조선은 그죠 유교 성리학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이가 대리청정을 해요. 아이고. 근데 금이가 대리청정을 하면 당연히 정부 여당에서 삐걱대겠죠. 싸움을 엄청 했어요. 아니니까. 엄청 했어요. 그리고 금이는 솔직히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어차피 왕이 될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게 뻔한데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나? 싫어하는 사람들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숙종은 죽죠. 그러면 이제 균이가 왕이 되죠. 근데 맨날 아프죠. 왕이 맨날 왕 아파요. 자리에만 앉아봤을 뿐이잖아. 그렇죠. 균이가 왕이 됐는데 그게 경종이에요. 숙종 다음 왕이 경종이거든요. 경종 이제 균이가 경종이 됐어요. 그래서 경종이 자기 동생 6살 밑에 동생 있잖아요. 동생 네가 세자를 하고 있잖아. 세제를 하고 있잖아. 네가 나 대신에 대리청정 좀 해줘. 이런 거를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경종이. 그럼 이제 금이는 그때마다 형님 싫어요. 제가 꼭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욕심에 가득 찬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싫어요를 계속하는 거죠.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왕 시켜달라 하면 안 돼? 연인궁은 어쨌든 다 할 건데. 잘 모르겠어요. 연인군 금이는 계속 주구장창 왕이 될 때까지 저는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는 세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를 외쳤어요. 끊임없이. 그래? 진짜 할까? 그때 당시에 정부 여당이었던 소론의 견제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게 꼬투리가 잡히면 욕심 부리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치? 제가 역모를 꾸밉니다. 뭐 이런 그걸 뒤집었을까 봐. 그래서 근데 이게 통했어. 안 그랬으면 죽을 뻔했거든. 그게 좀 이따 이제 나오는데 네. 자 계속해서 이제 경종이 즉위를 했어요. 33살의 나이로. 33살의 나이로 경종이 즉위를 했는데 경종 즉위를 하자마자 네. 왕이 즉위를 하면 왕은 항상 후사를 세자를 책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없잖아. 네.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단 말이야. 왕은 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왕이 됨과 동시에 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물론 후사를 정해놔야 된다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닌데 건강이 안 좋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불안해한다 이거예요. 왕 다음 왕이 누가 될지가 모르면. 그래 놓으니까 노로는 이제 연인군 그 금이를 세제로 책봉을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로는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동생이 왕이 되는 경우는 없다. 물론 있었지만 그거는 그 법도상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연인군 금이는 싫어요. 극구 반대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노론이 대세죠. 노론이. 네. 노론이 이제 대세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균이가 좀 아파. 말랑말랑하고 사람이 좀 그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정확한 아들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노론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래서 결국 세제 책봉이 됩니다. 연인궁이 세제가 돼요. 그럼 경종이 있고 세제가 있는 거죠. 세제라는 게 거의 없잖아 케이스가. 없죠, 잘 없죠. 세제 책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제가 책봉이 됐는데 노론이 좀 오바를 합니다. 힘 받았다고? 오바. 어떤 오바를 하느냐? 경종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대리청정 하시죠. 이러면 자주 아프시니까 세제가 대리청정을 합시다. 하고 있었다며. 그러니까
경종 즉위하고 나서는 세제 대리청정을 안 했지. 대리청정이라고 하는 거는 했다 말았다 하는 거야. 아 그런 거야. 한번 한다고 한다고 이게 쭉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네. 왜냐면 내가 건강이 다시 좋아졌어. 얘도 빠져 이렇게. 아 그런 거구나. 좀 네네. 내가 좀 몸살기가 있어 해 이렇게. 이런 거죠. 아니 그게 그냥 업무가 그냥 업무도 회사 업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라 일을 갖다가 지금 거의 왕이 두 명인 격인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구나. 근데 이제 세제 대리청정 하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경종은 그럴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몸이 워낙 자주 아프니까 귀찮고 힘들고 사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도 아닌데다가 그래 놓으니까 그럴까?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소론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유생들이 반대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왕이 아직 33살밖에 안 됐고 또 지방에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뭐 SNS가 있어 뭐가 있어 없잖아.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 놓으니까 그런 거야 좀 전국적으로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나겠다는 거야.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경종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한테 대리청정을 시키겠다라는 이 교지를 써가지고 도장을 꽝 찍고 내려요. 근데 왕조 실록에는 경종의 내심은 이렇게 하교를 한번 내렸을 때 아닙니다. 그 이제 노론 그러니까 연인군 금의를 세제로 합시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었던 세제 대리청정을 합시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었던 노론에서 너무 전국적으로 반대가 심하니까 이 교지는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교지를 내렸대요. 왜냐면 명분이 필요했으니까 한 번 했다가 바로 이렇게 걷어들이면 모냥 빠지니까 내가 할게 이럴 수도 없었던 거야. 좀 이렇게 모냥 빠지니까 한번 명령했던 거를 바로 거두면 모냥 빠지니까 네. 교지를 한번 내리면 이쪽에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길 바랬는데 노론이 그 내심을 이렇게 모르고 잘못 곡해하고 노론이 교지까지 내리셨는데 너네 끝까지 반대할 거야 이런 거죠. 경종 깜짝 놀랐죠. 교지까지 내렸는데 너네 끝까지 반대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아이고 경종이 이제 깜짝 놀란 거야. 야야야야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경종이 스리슬쩍 밤에 소론의 영수를 부릅니다. 소론 저쪽이잖아. 저쪽에 영수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사실은 있잖아. 내가 대리청정 하지 말라고 할라 했거든. 근데 너무 모냥 빠지잖아. 그래서 내가 교지를 내렸던 거지. 진짜 대리청정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소론의 영수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수습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지. 저쪽 편이 야당이 지금. 그래서 아니 여당이지 소론은 소론이 경종 쪽이었으니까 경종 쪽에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영수가 가가지고 노론 애들을 진정시키고 야 조금 더 오바 없는 애 잘릴 수도 있다. 조용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런 얘기였어. 그렇구나. 알았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대리청정 명령을 거둡니다. 뭐냐면 전국적인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리청정 명령을 환수를 하고 오히려 노론은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게 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과 백성들은 정부 여당 즉 소론을 오히려 더 지지하게 됩니다. 노론이 백성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세제를 등에 업고 세제를 왕 앞에다 앉혀놔놓고 왕을 꼭두각시 만들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진 거죠. 참. 그쵸? 진짜 그렇다 그때도. 그래서 소론은 이제 백성들과 이게 유생들의 신임을 확 얻었잖아요. 요 내친 김에 이제 노론 애들을 좀 쳐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왜냐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자기들이 확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노론에서도 이제 힘 있는 파워 있는 사 대신이 있어요. 노론 사 대신. 노론 사 대신을 이제 그 귀양을 확 보내버리는. 저것들이 세제를 등에 업고
세제를 등에 업고 아, 왕이 참나. 뻔하게 살아 있는데 네. 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데 아니 약간 근데 음. 노론 입장에서는 이러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대리청정을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대신 애들을 이 귀양 보내고 네. 밑에 딸려 있는 많은 식구들도 어. 잘라내는 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축 옥사라고 불러요. 네. 이거 뭐 시험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슨 옥사, 무슨 사화,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그런 사화나 옥사라는 얘기가 나오면 한쪽 세력이 확 하고 천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만 써서 두 개 쓰냐? 옥사라고 얘기, 사화라고 하면 사림이 화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엄청 죽고 막 크게 쫓겨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옥사하면 조금 작게. 이렇게 신축 옥사 그냥 뭐 같은 개념으로 써요. 네네. 신축 옥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가지고 남인 있다 그랬잖아요. 안철수당 조그만한 애들. 걔는 입구선대 나왔네. 조그만한 애들은 아무래도 좀 이게 힘이 센데 붙겠지. 조금 더 이렇게 힘이 센데 붙고 싶잖아. 그래서 소론이 남인 측 사람 중에 이 목호룡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수를 합니다. 야, 목호룡 일로 와봐. 매수. 목호룡 일로 와봐봐. 이래요. 야, 네가 있잖아. 남인의 나머지 세력들이 노론하고 짜고 세제를 왕으로 책봉하고 경종을 몰아내려고 하는 역모를 꾸미는 거를 고발을 한번 해라. 고발을 해라. 굳이 왜 남인을 건드려? 나중에 잘라내기도 편하니까. 왜 잘라내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역모를 모의를 안 했는데 역모를 모의했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뒤집어 씌우는 혐의를 했던 사람도 소론은 아니다라고 하고 싶었나 봐요. 왜 그렇게 똑똑하지? 그래서 왜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지 그런 데는? 남인의 목호룡을 매수를 해가지고 목호룡이 고발을 하게 만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노론 측 일부 인사가 경종을 시해를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고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많은 노론이 잘려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는 언론 플레이고. 네, 맞지? 그거야. 일종의 뭐가 달라 그때랑 지금이랑. 그렇지. 유시민 이사장을 쳐내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 꾸려가지고 네가 이렇게 말해봐 이거잖아 지금. 그쵸. MBN 기자랑 그죠? 한동훈 네네네, 검사장이랑 기억하시는, 네. 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나는 모른다 하고 있잖아. 윤석열 검사장은 나는 모른다 하고 있잖아. 한동훈, 윤석열이 소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목호령이 MBN 기자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야 진짜 뭐째 이러고 사람 하는 짓이. 근데 이게 성공을 했죠. 이게 이제 신축옥사 바로 다음 해에 벌어졌거든요. 몇 개월 만에 바로 벌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이민옥사예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냥 억울한 거잖아. 이민옥사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에서 연인군 금이를, 그러니까 세제를 왕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혐의를 씌웠잖아요. 그러면 이 연인군 금이도 가담을 한 거다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죠? 이러면 보통 다 죽어요. 왕자가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바로 유배되고 죽어요, 보통은. 근데 금이가 그동안 한 일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기 싫어요, 괜찮아요 하는 상소를 엄청 올렸잖아요. 와. 그래서 여기서 혐의를 벗습니다. 뭔가 앞을 내다봤을까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봤을까요? 그래서 노론 60명이 여기서 처형되고요. 170명 정도가 유배되고요. 뭐를 맞노? 왕 세제도 모욕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세제는 여기서 혐의를 벗고 다행히 세제 자리를 유지하죠. 야. 네, 왕이 되기까지 엄청 힘들죠. 약간 누구도 등에 업지 않고 그냥 니도 싫고 니도 싫어 이러고는 싫어요 하고 있었을 것 같아. 누구도 결국은 자기한테 힘을 100%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지금은 자기 편이라 해도. 야, 이 뭐 쉽지 네. 않죠. 어렵게. 그러나 경종은 역시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빨리 죽었어? 네. 후사 없이 뭐 1년도 안 돼서. 그래서 아니죠. 한 1년 아니죠. 한 2년 만에. 하여튼 얼마 안 돼서 얼마 못 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올렸네. 네.
경종이라는 명부의 이름만 돌렸어. 근데 경종 때 뭐 신임 옥사도 일어나고 뭐 이민 옥사도 신축 옥사, 이상하고 이민 일어났지. 옥사만 일어났잖아. 뭐 네. 사람도 엄청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영조는 그러니까 금이가 연인군 금이가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이 영조예요. 영조. 네, 이 사람이 영조예요. 근데 즉위하고 51년 7개월을 왕을 했다잖아. 그러니까 어. 오래 살았어.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당쟁의 10년쯤 됐다는 소린데 그쵸. 51년을 했으니까 네, 엄청 오래 살기도 그 오래 시대에 살았어요. 80이 넘게 살았다는 거네.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야, 그 시대에 80이면 어. 진짜 오래 산 거 아니야? 자기 아들 뒤주에 가둬 죽이고 그러니까. 손자가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영조가 어마어마한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다가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즉위 초기에는 이렇게 힘들게 왕에 올랐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당쟁, 당파 싸움을 척결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탕평이라고 하죠. 탕평을 엄마하게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탕평을 한 거죠. 그래서 즉위 초기에는 이제 딱 즉위하자마자 신임 옥사, 그러니까 신축 옥사랑 이민 옥사가 1년에 걸쳐서 일어났잖아요. 네. 그거 합쳐서 신임 옥사라고 하는데 네. 요거를 책임 추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요. 네, 책임 추궁을 합니다. 그렇게 책임 추궁을 하면 당연히 노론 측에서는 아싸 이제 우리의 세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노론의 이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신임 옥사에 대한 추궁을 했을 때 노론이 오바를 좀 합니다. 이의연이라는 사람이 오바를 해가지고 막 전부 다 죽여야 된다면서 다 죽여야 된다면서 막 날뛴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영조가 이제 오히려 그렇게 막 오바하는 것 중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를 야 그건 아니지 어? 하면서 노론 애들 몇 명도 잘라냅니다.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오바해서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네.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했던 남인의 목호룡 있죠. 목호룡 그 거짓 고변을 했던 그 사람과 이제 김일경을 포함한 신임 옥사를 일으킨 소론의 대신들도 일부 숙청하고 귀양 보내는 일이 벌어져요. 정권 정리 확실히 하신 거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론이 확 하고 빠지죠. 이제 노론이 올라오겠죠. 확 하고 올라오죠. 이거 이제 정미환국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뭐라 그래야 되면 여당과 야당이 확 하고 바뀌는 일이 그렇지. 벌어졌으니까 이게 환국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럼 노론 입장에서는 이제 역시 이제 왕이 바뀌니까 우리를 내가 챙겨주는구나.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자, 시간을 한 5, 6개월 전으로 이렇게 그 정미환국이 일어나기 네. 한 2, 3개월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 3개월 전에 이제 곧 소론들 입장에서는 이제 곧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쫓겨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겠죠. 왕이 바뀌니까.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소론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정치적 기반이 아무래도 힘들어지니까 소론의 대가리들 중에서 이인좌, 뭐 이유익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심유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이름 중에 이인좌라는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이인좌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좀 과격한 소론 세력이거든요. 이 사람이 남인들 좀 이게 소위 말하는 떨거지들 포섭을 딱 시켜가지고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한 다음에 그 영조는 아무래도 그 숙빈 최 씨의 아들이잖아요. 네. 숙빈 최 씨가 무수리 출신이에요. 아주 천한 천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아주 천한 천출의 아들이니까 백성들도 썩 뭐 안 좋아할 거다. 네, 이게 명분 있는 왕이 아니다. 그래서 명분 있는 이 뭐라 해야 될까 혈통들 중에 밀풍군 탄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네. 밀풍군 탄이라는 왕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또 이제 가지치기 하고 내려온 가지치기 거네. 하고 올라갔을 때 왕의 아들은 아닌데 소현세자라고 있었거든. 아주 옛날에 그 소현세자의 후세 후손인 밀풍군 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밀풍군 탄을 추대를 하자. 영조를 몰아내고 그죠? 영조와 노론을 싹 몰아내고 밀풍군 탄을 추대하자. 진짜 영모죠 이거는. 그렇지. 정말 큰 영모 모의를 한 거예요.
근데 영모 모의를 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소론이 똘똘 뭉쳤어요. 다 힘내보자. 진짜 그렇게 하자. 뒤집어 엎어보자. 소론이 똘똘 뭉쳐 있었는데 한 3개월이 지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게 일어났네. 네. 네네. 확 바뀌었다고. 확 하고 바뀌었죠. 거기서 이제 확 하고 바뀌는 게 소론을 확 하고 쳐냈잖아요. 소론을 확 하고 쳐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뭐라 그랬죠? 노론이 오바했다 그랬죠. 노론이 오바하는 노론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오바하는 노론들을 쳐냈단 말이에요. 싹 쳐내고 나니까 오히려 소론 애들 중에서 정계의 더 높은 자리에 진출하고 노론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애들을 쳐내고 나서 그 자리에 소론 애들 앉혀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힘을 싣자는 플레이인지 모르겠는데. 영조는 헷갈리게 만든 거죠. 이게 전략이었던 거야. 소론과 노론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정미 황국 때 소론 애들이 다시 한번 쓱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소론 애들 중에서 이거 굳이 영모까지 해가면서 오바할 필요는 필요가 없는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자리 주는데. 네, 반반 갈린 거예요. 원래 똘똘 뭉쳐서 모반을 일으켰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반반 갈린 거예요. 그래서 소론 애들이 이제 정계에 진출해 있는 소론 애들, 과격 아까 2인자 이런 애들 갈린 거야. 그래서 2인자가 들킬 것 같은 거죠. 들킬 것 같으니까 선수를 칩니다. 들킬 것 같으니까 선수를 쳐가지고 이제 그 청주성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서 청주까지 거리가 좀 있잖아. 청주성을 함락을 딱 시키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군대들도 모아요. 군사를 막 모아요. 모아가지고 자 저기 무수리의 아들 영조를 몰아내고 우리 밀풍군 탄을 왕으로 추대합시다 하면서 이제 서울로 진격을 하는 거죠. 오히려 선수쳐 보네 진짜. 네, 이게 2인자의 난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들어봤구나. 2인자의 난. 영조 하면 2인자의 난이 시험에도 나오고. 걔는 될 줄 알고 그랬던 거야.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약화가 된 거죠. 이제는 될 대로 되라가 된 거예요. 어쨌든 자기는 그렇지. 들킬 거 완전 이제 들킨 이제 탈로 나버렸으니까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런데 서울로 진격을 하겠죠. 거기서 마주친 이제 정부군 있죠. 정부군하고 마주칠 거 아니에요. 정규군하고 마주쳤는데 정규군의 장수로 소론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당 사람들이 와 있는 거야. 싸우러 왔는데. 네. 자기 당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네. 싸웠어. 진압이 됐어. 2인자의 난이 확 이제 완전히 진압이 돼버린 거야. 2인자는 이제 처형당하겠지. 근데 그 진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론이죠.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론이죠. 뭐 애매한 거야. 그래서 영조는 봐라. 너네가 공신인가? 아니면 영모 세력인가? 어떻게 봐야 되지? 대박. 공신을 만들지 않았네. 너네를 공신으로 봐야 돼 내가? 글쎄. 너네 영모 세력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너 그 내부에서 미꾸라지 너가 잡은 거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오히려 탕평의 명분만 강화되고 왕의 힘만 더 세지게 된 거죠. 노론들도 애매해. 누군 뭐 했냐? 그러니까. 글쎄요. 이렇게 되는.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영조의 즉위 초기 탕평에 힘이 확 하고 실리는 사건이 이인자의 난인 거죠. 아니 이게 있잖아. 탕평이라고 했을 때 뭔가 되게 평화롭고 공평하고 이런 이미지란 말이야. 근데 이 과정을 내가 따로 공부한 게 아니라 이제 네 말만 들었잖아. 네. 그러니까 되게 약간 놀림당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정치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아씨 이 뭐 이래도 저래도 뭔가 약간 놀리나 싶은 그런 느낌인데. 영조가 그만큼 똑똑했던 거지. 얘네들 머리 꼭대기에 있었던 거죠. 몰라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영조가 이제 시대 흐름을 잘 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흐름을 잘 이용했죠. 영조가. 영조가 잘 이용해서 2인자의 난을 진압을 하고 탕평의 명분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인사를 하겠다. 사람들을 앉히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직까지 즉위 초반이잖아요. 즉위 초반에는 어떤 탕평 정책을 펼치냐면 이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조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쌍거호대 했어요. 쌍거호대가 뭐냐면
네. 쌍거 호대가 뭐냐면 호대. 서로 마주보게 만드는 거예요. 노론과 소론은. 네. 네. 그래서 노론의 홍치중을 영의정에 앉히면 소론의 이태자를 좌의정에 앉히고요. 노론의 김제로를 2조 판서에 앉히면 소론의 송인명은 2조 참판 자리에 앉히고요. 소론의 서종욱을 2조 참의 자리에 앉히면요. 노론의 신만씨를 2조 전랑 자리에 앉힙니다. 그렇게 이름 말하면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앉혔다는 거야? 그렇죠. 영의정이 1등 1구요. 의정부 대신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셋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회의장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 자리에 영의정, 노론, 좌의정, 이태자 이렇게. 그다음에 그 이제 부서가 우리나라는 지금 부서가 이제 정부 부서가 뭐 교육부, 문화체육부 뭐 이렇잖아요. 그때 이제 이호, 예병, 현공 이래갖고 6개의 부서가 있었거든요. 정부를 담당하는. 그 중에 가장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힘을 가장 세게 쓰는 부서가 2조였어요. 2조. 2조. 2조의 최고 대빵 자리가 2조 참판이거든요. 2조 판서거든요. 2조 판서. 2조 판서 자리에 노론을 앉히면 판서 바로 밑에가 참판이에요. 참판 자리에 소론을 앉히고. 참의 바로 밑에가 참판 바로 밑에가 참이거든요. 참의 자리에 소론을 또 다시 앉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바로 밑에는 전랑인데 노론을 앉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좌의정, 능력이 있어서 영의정이 아니라 영의정이 노론이면 좌의정은 소론이야. 무조건. 능력 위주로 하지 않았어요. 네. 처음엔 당색 위주로 다 한 거예요. 능력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네. 네. 당평이. 네, 당평이 제일 중요했어요. 처음엔 능력 위주로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잠잠하게 만들어요. 서로 싸울 수가 없게 만들어요. 견제하는 것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유죄시용을 했어요. 유죄시용이 뭐냐? 인재가 있으면 그 인재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는 당파와 관계없이 영의정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 영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 좌의정, 2조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 2조 판서, 2조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 참판. 네.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이걸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서로가 자기들끼리 짝짝꿍을 해가지고 그쵸. 해버리니까 그치. 딱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네네네. 테트리스 하듯이 탁탁탁탁탁탁 해놨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테트리스 하듯이 해놨다가 이 테트리스가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색깔이 똑같아졌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인재를 이제 갖다 앉히는. 그래도 그렇게 탕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론소론이라는 명목은 유지를 하고 있었을까? 네, 당파는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 그 뭐라 해야 될까, 관리가 되기 위한 거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원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 정권을 잡고자 하는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얘네들은 끝까지 이 뭐라 권력 욕심이라고 하나요? 이걸 포기 못하죠. 포기 못해요. 그래서 그 권력욕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사도세자 사건이에요. 영조가 끊임없이 노론 누르고 서론 누르고 남이 못 올라오게 하고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여전히 눌러져 있는 상태여지 언제든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불거진 사건이 사도세자 사건인 거예요. 그게 불거진 사건이 사도세자 사건인 거죠. 각 당파가 다시 한번 정권을 독점해 보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영조는 결벽증 환자라 그랬죠. 잡을 게 없네. 네, 영조 자체에는 이 꼬투리가 없는 거야. 근데 영조의 아들이 이제 꼬투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영조는 이 자신이 그렇게도 부단히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애썼던 영조는 이 아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야, 그 아들이 꼬투리라는 말이 참 슬프다. 엄청 슬프죠. 심지어 그때 당시에 40세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애지중지 이쁘게 키웠겠죠. 그죠? 애지중지 이쁘게 키운 게 독이 됐지만 이게 태어나자마자 세자로 책봉해 버렸으니까, 세자 책봉되면 뭐라고? 엄마한테서 떨어져야 되는 거지. 떼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사도세자 사건을 조금 더 조명을 해보죠 우리가. 네. 그 영조한테는
정성왕후 서씨가 있었는데 이 정성왕후 서씨는 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순왕후 김씨를 이제 나중에 들어온 왕비예요. 네. 일종의 계비죠. 네. 근데 이 계비가 들어오기 전에 후궁 정빈이 씨, 영빈이 씨가 있었어요. 네. 후궁들이 정빈이 씨도 아들을 낳았고요. 이제 영빈이 씨도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정빈이 씨의 아들은 또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영조한테는 아들이 귀한 거예요. 다들 빨리 죽거든요. 그냥 40세가 넘어가지고 이 영빈이 씨한테서 세자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지. 근데 60세가 됐을 때 왕비를 하나 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세자가 20살 넘어서 새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보다 어린. 미치겠다 진짜. 왜? 자기보다 네. 어린 새어머니에 들어온 거야. 이 자기보다 어린 새어머니가 정순왕후 김씨예요. 정순왕후 김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정순왕후 김씨는 노론. 자기 이제 정순왕후 김씨의 아버지가 노론의 이제 어떤 그 실세 김한구 씨거든요. 네. 김한구 씨. 지금도 김한구 씨는 저쪽에 미래통합당 쪽에 계신데 아무튼 이한구구나 거기는. 거긴 이한구구나. 미안. 아무튼 김한구 씨가 있었단 말이야. 네. 근데 어떻겠어요? 사도세자가 꼴보기 싫을 거 아니야. 정순왕후 김씨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 왕인데 아니 있던 아들이잖아요. 자기 남편이 왕이잖아. 이 60세이기는 하나 자기 남편한테서 자기가 아들만 얻을 수 있으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후궁의 아들이잖아요. 사도세자는. 근데 좀 이제 교육방송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은 60대 남편이랑 잠자리도 시원찮고 그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싫은 거야. 아니 왜 지가 그 자리에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이 젊은 지가 처음부터 욕심 부린 거지. 이 젊은 정순왕후 김씨 입장에서는 권력욕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늙은 왕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아들만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안 이뻐 보이겠어. 자기보다 심지어 나이도 많아. 아들이라는 게. 지가 이상한 거지. 한데 교육방송. 근데 근데 심지어 영조는요 더 멀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더 멀리를 보고 있느냐? 애지중지 키우는 사도세자 있잖아요. 왕 교육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겠지. 왕이 되고자 하는 교육을 시키고 거의 싶은 뭐 거예요. 이제 성인인데. 그러니까 대리청정을 시키는 거예요. 영조는 건강해. 짱짱하다고. 짱짱하고 건강한데 대리청정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건 봐요. 또 되는 일이야? 돼요. 하자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세자는 영조에 비해서 철두철미하지 못하죠. 그렇겠지. 꼬투리가 잡히는 거예요. 네. 정치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그 꼬투리 잡히는 꼴이 보기 싫은 거야. 영조는. 그래서 자꾸 야단치는 거예요. 세자를. 심지어 그냥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요. 노론 애들이 자꾸 영조한테 와가지고 쟤 이런 거 하던데요. 쟤 저런 거 하던데요. 하면서 이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술 마시러 가던데요. 기생집에 드나들던데요. 막 이러면서. 그죠? 대리청정을 하니까 이게 소론, 소북, 그다음에 노론 이런 사람들이 정순왕후 김씨를 등에 업고 영조한테 자꾸 이간질을 하는 거죠. 영조와 세자 사이를 자꾸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세자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완벽하지 못한 면도 있었으나 나쁜 짓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영조가 하도 혼내니까 애가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너무 결벽증인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사건이 한번 벌어졌으니 뭐냐면 사도세자가 왕한테 허락도 안 받고 세자는 이제 어디를 출타를 한다고 자기 아버지인 왕한테 고하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말 안 받고 저기 그 강원도 관서지방으로 놀러 갔다 온 거예요. 그 일이 한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노론 측에 있는 윤재겸 이런 사람들이 상소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순왕후 김씨랑 김한구, 윤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됐다 이거 꼬투리 하나 잡았다 해가지고
나경원이라고 하는 나경원 말고요. 그러게 갑자기야. 나경원이라고 하는 한국도 거기 있고 네. 조금 이렇게 그 서울 출신의 완전 평민도 아니고 완전 양반도 아닌 이 나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세자의 비행,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 10가지 10조목을 상소로 만들어서 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왜 드라마 그 영화를 영화에서 보면 맞아 뭐가 올라왔다 나경원이라고 하는 애가 막 저 세자가 미친놈입니다 이러면서 하는 그 흰옷 입은 좀 천해 보이는 그 놈이 나경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조가 이제 그걸 보고 자 세자의 비행을 고발을 하는 이 뭐 직위가 높지도 아니한 얘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여쁘다. 그러나 고자질은 나쁜 행동이다. 그 고자질은 나쁜 행동이라서 너는 처형이 돼야 마땅하나. 뭐 이제 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여쁘다. 해가지고 뭐 귀양만 보내고 치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세자한테 칼을 던져주면서 너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자결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세자가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빠는 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참 슬프더라. 울면서 자결 명령을 불복합니다. 거절하죠. 어. 그랬더니 뒤줄을 갖고 오라 해가지고 가둬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조가 뒤주에 가둬서 세자를 죽게 만들죠. 그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게 네. 그 어머니 모시고 갔던 그건가? 아, 영화에서? 네, 맞아요. 네. 어... 큰일이 난 거죠, 어쨌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어쨌든 사도세자마저도 이제 아들을 죽었어요? 가둬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당파 싸움이 못 벌어지게 결벽증적인 행동을 보여왔던 영조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너무 눌러왔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아들이 크게 희생이 된 거지. 네. 그렇게 이제 아들을 희생을 시키고 자기 손자 있죠? 아, 참. 손자를 새 손으로 책봉을 하고 네. 손자를 왕수업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그 젊은 네. 첩은 후첩 정수나무 김씨. 네. 걔는 새 손도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러니까. 근데 뭐 새 손이 아빠보다 더 똑똑했죠. 그래서 이제 절대 어떤 꼬투리가 안 잡힙니다. 이 새 손은. 네. 그 왜 보면 아바마마를 살려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걔가 걔예요.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게 다집니다. 진짜. 절대 꼬투리 안 잡히고 그 할아버지보다 더 결벽증적으로. 근데 이 새 손은 죽을 때까지 편하게 잠을 못 잤다고 하는 정조입니다. 정조는 끊임없이 이 자객의 위협에 시달리고요. 아빠도 받고. 네,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집안 문제는 생기잖아요, 영조한테. 야. 그래서 이제 영조는 자 아들까지 죽여버렸겠다. 이제 막 진짜 제대로 된 탕평을 해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붕당의 근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곳 있죠. 그런 곳이나 이제 또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곳을 서원이나 또 사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있는 곳을 없애버리는 것까지는 못하고 새로 짓는 거 다 금지시켰어요. 새로 짓지 마.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관리를 뽑는 그 과거제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탕평과라고 하는 걸 새로 도입을 시켜가지고 거기 통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이제 고용을 하는 거예요. 당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하는가를 공부하는 애들인 거지. 야. 그런 사람들 보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시켰어요. 이거는 되게 이제 책에는 안 나온 내용인데 당파에 속한 사람들끼리 집안들끼리 있잖아요. 서로 결혼하는 거 있죠.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서로의 당끼리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문패를 만들어가지고 각 집마다 이렇게 문패를 걸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동색 금원패라고 하는데 대문에 걸게 근데 만들었어요. 그 당이라는 게 네. 집안이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고 네,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뭐 맞아요. 학벌? 학벌이라고 뭐 보는 게 동기 맞아요. 뭐 이런 학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학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리학을 공부했다. 황희의 성리학을 공부했다. 이런 느낌이. 이황의 성리학을 공부했다. 학벌인 건데 네. 그거를 결혼까지 막았다. 네, 못하게 막아버렸죠. 같은 대학 나온 애들끼리 결혼하지 마라. 네,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론에 소속돼 있으면 노론끼리 결혼하지 말아라. 소론에 이야. 소속돼 있으면 소론끼리 결혼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예요. 신기하다. 네.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거를 무색하게 만들고 싶었으면 맞아요. 네. 결혼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죠. 결혼해서 쿵짝 맞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한 거죠. 그냥 한 집안일 뿐인데. 네. 그렇지. 네. 야 이제 대단하다. 또 이제 우린 교육 방송이니까. 네. 탕평 이외의 영조의 업적.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탕평 이외의 영조의 업적은 이제 영조가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인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셨어요. 죄수의 인권. 그러니까 뭐 주리를 틀어라 할 때 주리 트는 거 있죠. 그거 금지시켰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고문은 하되 그러니까 그 왜 죄를 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고문 있잖아요. 그걸 하되 그거 과정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안 된다. 오. 이승만보다 나은데? 그거 금지. 그다음에 사형수에 한해서 삼심제를 도입했어요. 아, 3번까지 네, 억울하게 수 있다.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된다. 아니 그렇게 인권이 중요하고 뭐 아들은 뒤에 가다 죽이면서. 아씨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있는데 뭐냐면 사가 그러니까 그냥 양반집 이런 데서 형벌을 가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기관에서 해라. 네, 기관에서 해라. 재판 받고 해라 이거죠. 그리고 판결을 거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형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직결처벌이라고 하죠. 남형이라고 하는데 그거 금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왜 남자를 이제 고자로 만들어 버리는 형벌. 그런 게 또 있었어. 네. 경자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라버리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것도 금지시켰어요. 너무 잔인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나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인권 너무 네. 잔인해 이거를 막았다는 거지. 그렇죠. 나는 평등을 그건 아니고. 그랬다길래 진짜 평등인 줄 알았거든. 그건 아니고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무수리 출신의 천출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듭니다만 그런 건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안 건드린 거 네, 같아. 건들지 못했죠.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으나 네네. 생각을 못한 건지. 그리고 이제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켜 가지고 네. 백성들이 북을 두드리면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균역법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들어봤어.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 균역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강의를 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네. 어떤 법인지. 네. 이제 근데 이제 저희 팟캐스트 녹음은 음성이니까 네.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선의 백성들 천민을 제외한 양민이라고 하는 양반까지 다 해당됩니다. 네. 양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양반들은 거의 다 면책이 된 거예요. 면제가 된 거예요. 아 맞아. 네. 원래는 국방의 의무를 줘야 됩니다. 양민이라고 그게 하면. 면책된 거야 아니면 돈 주고 보낸 거야 그냥. 그 관리가 되면 면제고요. 관리가 아닐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돈을 주고 사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포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 변방으로 그렇죠. 국방의 의무 지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낸다고요. 그게 이제 포를 내는데 그게 이제 2필을 내야 되는데 그걸 1필로 줄여줍니다. 그게 균역법이에요. 왜 줄여? 이제 평등하게 해주려고 줄여줬다. 줄여주는데 그걸 1필로 줄였으니까 걷어들인 세금이 반토막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한테 더 받아. 빙고. 그게 균역법이에요. 양반들한테 그거 명목으로 더 걷습니다. 너네 군대 안 가잖아. 더 내 이렇게. 네. 이렇게. 그게 이제 균역법이에요. 그게 핵심인데 좀 더 자세하게는 제가 이제 토요일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통신사로 갔던 조엄 씨가 이제 고구마를 가져옵니다. 구황작물이라고 하죠. 키우기도 좋은 편한데 그 전엔 고구마가 없었어요. 네, 그 전에 고구마 없었어요. 조선 후기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푸시는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고려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를 때 고구마 나오면 무조건 고르셔야 됩니다. 세종대왕 시대 뭐 그 옳지 않은 거 고르기 할 때 고구마 나오면 무조건 고르셔야 돼요. 고구마 먹은 지 얼마 안 됐네. 네, 고구마는 영조 때 일본에 갔던 조엄이 가지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약간 어. 진짜 그 고조선 때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구마를 와 신기해. 이제 겨울에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겨울에 근데 이제 좀 쌀이 없고 쌀이 이럴 떨어졌을 때 그때 예,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감자는? 감자는 아마 그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 웃긴다.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노비가 너무 많은 거야. 천민이 너무 많은 거야. 천민이 많으면 세금도 안 걷어지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 천민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천민이 너무 많으면 곤란해요. 음. 근데 또 천민들은 또 천민들 나름대로 이 신분이 좋겠어 싫겠어? 싫지. 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천민이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만드는데 그게 족보를 뭐냐면 팔아. 양 그렇진 않고 양인 어머니와 응. 천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면 응. 그러니까 엄마가 양인이고 응. 엄마가 양인이면 이제 그 아들도 양인이 되게끔 하는. 옛날에는 한쪽이 천출이면 무조건 천민이 됐었거든. 엄마든 아빠든. 엄마든 아빠든. 근데 왜 그러면 둘 중에 한 명만 양인이면 된다라고 하지 왜 엄마라 그래? 처음에는 그 엄마 쪽을 따르자라고 응. 했다가 나중엔 바꿔요. 나중엔 바꿔요. 응. 이제 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면 양이 되게 했다가 이제 남자는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가고 여자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법으로 바꿨어요. 나중에는. 그것도 참. 어.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양인이면 양인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너무 많나? 여러 군데서 또 반대를 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참. 그래서 뭐 네. 완벽하게 그때 당시에 뭐 계급 사회를 바꾸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했을 거니까 약간의 시도를 했다 정도로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얼 출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양반. 네네. 그런데 엄마는 엄마가, 천에. 네네. 이러면 서얼이라고 하는데 그 서얼 출신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신분 자체는 양반인 것 같은데 관리에도 등용이 안 되고 양반들 사이에서도 차별당하고 이랬으니까. 네네. 근데 이 서얼 출신들은 농사를 짓거나 하는 농민들은 아니거든요. 그 시간이 더럽게 많이 남아. 그러니까 얘네들 진짜 똑똑해. 공부도 엄청 많이 하거든. 책도 많이 보고. 서울 출신들이 그래서 똑똑한 애들이 많았어. 시간이 남아서. 홍길동도 그래서 똑똑한 거지. 아무튼 그런 신박하네. 서울 출신들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도 바꾸고요. 그다음에 서울보다 더 시간 많은 양반은 왜 안 똑똑한데? 걔네들은 이제 그 놀아서 차별 같은 거를 안 받으니까 놀지 뭐. 같이 놀 게 너무 많은 거지. 몰라 이건 내 생각이니까.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이제 돈을 찍어내 봐야 돈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화폐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굴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만전도 돈 더 든다던데. 그죠? 그래서 화폐 제조를 멈추게 합니다. 일단 영조가. 그러면 이제 금이나 그러니까 굴이나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금속이 남잖아요. 네네. 그걸로 이제 무기를 만들게 하는 거죠. 무기.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기를 제작하게 하고 옛날에 만들었던 화차 같은 거를 수리하게 하고 네. 조총을 제작하게 하고 네. 우리의 정체성은 해군이다. 이순신 때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해군력도 굉장히 키우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영조가?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감난록, 숭묘보감, 뭐 태도언행록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이제 이런 거 뭐 다 몰라도 되고요.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들은 한글 그때 당시에는 한글을 이제 언문이라고 불렀는데 맞아. 한글은 들어봤어. 공부를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 한자 공부는 이제 못하게 막고 막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책들을 언역합니다. 한글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이제 여사서를 네. 이제 언역해가지고 4권을 묶어가지고 여성들한테 이렇게
배포도 하고. 오, 그다음에 영조가. 네, 영조가. 그래서 뭐 천문도 뭐 오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강오륜 같은 거를 네.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한글로 언역을 해서 전국에다 뿌립니다. 평민들 읽게 하라라고 하면서. 저 백성들한테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 빼고 다 잘했잖아. 백성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계속 들으면서 계속 내가 지금 영조가 이 말 한 3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돼. 그쵸. 백성한테 하는 거 반만 아들한테 좀 하지. 그러게. 그러니까 아들한테 너무 엄격해서 자기한테 엄격한 것처럼 아들한테도 엄격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굉장히 어여쁘게 여기는데 자기한테 어마어마하게 엄격했거든요. 이 사람은. 아니 그리고 일을 일임시켜 이렇게 넘겼으면 좋았겠군요. 알아서 해서 그냥 뭐가 되든 알아서 하게 만들어야지. 그거를 넘겨놓고는 그거를 그니까. 애를 갖다가 누가 안타깝죠. 하고 싶다고 했나. 아니 약간 그 배우 이름이 뭐지? 유아인. 불쌍한 나.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뭐 지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찬을 많이 했고 심지어 조선 최초의 백과사전 동국 문헌비고라고 하는 백과사전도 편찬을 합니다. 아니 진짜 자기가 쓴 책도 많았어요. 한 10권 정도 됐고. 와 진짜 애 키우는 거 빼고 다 잘했어. 그렇죠. 와 어떻게 저렇게 이런 소양이 깊고 마음도 깊은데 아들한테만큼은 내 말이 이렇게 이제 업적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영조 시대 때 실학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조 시대 때 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똑똑하신 분들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제가 실학자만 만든 거는 이게 엮은 내용은 뭐냐면 성리학자는 워낙 많았어요. 원래도 많았고 그리고 그 성리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관료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근데 실제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실학은 소위 말하는 뭐 천문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역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비주류였어요. 옆으로 쳐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학문을 갈고 닦은 게 영조 시대 때 희한하게 많이 나왔어요. 정조 때도 많이 나왔고요. 희한하네. 네. 근데 그분들이 막 정계로 진출해갖고 막 고위 간직이 되진 않았어요. 역시나 성리학을 공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성리학이 최고로 쳐였으니까. 네. 이제 역사학자 안정복, 그다음에 천문학자 홍대용 이렇게 두 분만. 역사학자도 실학이야? 실학이죠. 근데 왜 이 역사학자를 제가 실학이라고 하냐면 성리학자들 중에도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학자들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 차이로. 네. 그럼 이제 실학의 역사학자는 진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성리학을 중시하는 역사학자들은 삼국유사, 그러니까 일현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라든지, 그다음에 고조선, 단군조선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역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자조선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의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고조선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우리 역사의 중심으로 인지하고요. 그다음에 삼국시대에 대해서 열거한 거는 삼국사기라고 해갖고 김부식, 그러니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만 진짜 역사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야사 같은 거 있잖아요. 전해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아예 배제합니다. 완전 중국 중심이구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안정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인 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벼슬길이 이미 끊겨 있어요. 그 또 얘기하죠. 시간 많아요. 근데 물론도 아니고 서론도 아니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누라가 보면 복장 터지는데 앉아서 약간 내 속을 읽나 혹시. 내 다음 대사를 왜 지가 얘기하지? 와 시간 많고 돈도 없고 진짜 뭐 하고 있냐고 내가. 뭐 하고 있냐면 경학, 역사, 천문, 지리, 의학 등 돈 안 되잖아.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공부를 하다가 복장 터진다 진짜. 이제 26살 때 책을 써요. 치통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건 뭐냐? 역대 왕조의 변천을 기록하는 치통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이빨 아픈 거 말고 도통이라고 하는 유교 사상의 계승계통도 씁니다. 이제 35살 때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에 한계를 느끼고
이제 이익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요. 이익. 이익 선생님 이익 말고 네. 그렇구나. 이익 선생님 뭔가 했네.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익 선생님도 연구하는데 몰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돈 못 벌잖아. 네. 두 사람 다 돈이 겁나 없어요. 이 사람이 책을 쓰고 싶은데 종이값이 없어서 책을 못 썼다고 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이제? 결국 38살쯤 돼가지고 네. 관직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굉장히 한직에 머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어느 곳에 있는 역대 누구 왕의 묘자리를 지키는 역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합니다. 그게 벼슬이라고? 네, 그 벼슬이에요. 묘자리 지키는 묘지기가 아니고 야, 벼슬이에요. 너나 3년상 해준다 그래 나 벼슬을 내릴게. 아 그래요. 돈 받고 하는 겁니다. 언니 제 손에 좀 물려놓을게. 언니. 야씨 진짜 묘자리 지키는 게 벼슬이라니. 근데 웃긴 건 이게 중종의 묘지기 시절에 이제 묘지기 시절에 경기도에 있거든요.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말고 경기도 광주 지역의 지리와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막 모아가지고 묘 지키고 있으면서 광주지라고 하는 역사서를 2권을 저술을 하시고요. 이 사람이 집어를 걔 못 준다고 묘 지키면서 공부 또 하고 있네. 근데 이 광주지가 역사상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역사와 지역에 있는 지리 같은 거를 그 지역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엮은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싫어. 대단히 잘 엮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위대한 정치가와 학자들의 교훈과 지방 행정의 모범적인 신뢰를 기록한 것, 그리고 현실 속에서 지방 행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묘사를 하는 거, 이렇게 3개를 싹 엮어가지고 임관정요라고 하는 책도 만드셨어요. 왜 정약용 목민심서 있죠? 그게 왜 사람들이 읽고 이렇게 행동하시면 좋습니다 네네네네. 이런 거잖아요. 그거 비슷한 책인 거예요. 임관정요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게 이제 그 정치가나 학자들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방 행정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그 지방 행정이나 이런 거를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신 거,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동사 강목. 여러분들 시험에는 동사 강목이 나옵니다. 동사 강목이 뭐냐면 저기 이제 고조선 상고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조선의 직전에 있는 고려시대까지를 역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삼국유사라든지 야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참고를 해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진짜 그냥 진짜 똑똑한 사람이네. 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그냥 학자네 진짜. 어마어마한 학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의 역사도 서술하려고 했는데 이 주변 학자들이 겁나 말려주니 그러다가 영모죄로 잡혀간다. 큰일 난다. 현재니까. 근데 썼대요. 이게 후세에 전하진 않는데요. 없어졌대요. 쓰긴 썼대요. 먹었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쓰긴 썼대요. 이제 이분이 역사학자 안정복 선생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천문학자 홍대용 선생님을 볼 건데요. 네. 천문학자 홍대용 선생님은 조선 최초로 지전설 지구가 도는 거다라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성리학자들한테는 완전 이단이죠. 미쳤니? 그렇죠. 세계는 가만히 있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더 나아갑니다. 우주는 무한한 거예요. 겁나 넓어요. 이런 거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이고요. 다른 생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예요. 라고 주장했더니 그럼 뭐의 정면으로 위배되냐? 양반은 평민이랑도 다른데? 이건 완전 이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단인 거지. 근데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닐 거고 이 사람은 이걸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청나라에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청나라에 몇 달 있었다? 2달 있어. 2달. 천재는 달라. 2달 있는 동안 그 서양의 천문학이나 이런 거를 접한 거야. 신세계인 거지. 어마어마하게 놀란 거야. 그래서 이 중국 국립천문대가 있거든요. 네, 2달 만에 뭘 할 수 있었? 중국 국립천문대 이제 흠천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국가기밀이거든요. 근데 막 청나라 관리한테 계속 비는 거야. 나 한 번만 들어가면 아니라 한 번만 볼게. 진짜 딱 한 번만 볼게. 이러면서
겁나 매달린 거지. 궁금해. 한번 보면 이제 또 아니까 자기는. 궁금해 죽겠어. 진짜 딱 한 번만 볼게 하고 딱 들어갔어요. 관상대에서 밤을 새우면서 관리한테 부탁해갖고 들어가서 봤더니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야. 왜? 이 하늘 천문이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거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주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 중국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중국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퍼져 있는 게 좋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전설, 생명론, 우주무한론 같은 거를 연구를 하셨고 나중에 이제 실학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책과 지식을 전수해 주셨던 홍대용 선생님. 홍대용은 위인전에도 이름이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청나라에서의 2달을 담은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아, 이 애들이 읽는 위인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1부 순서는 1화죠. 저희 에라 모르겠다 시즌 2 1화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2화가 정조. 정조인 거고 네. 토요일 강의를 같이 이제 해주시는 네. 거고요. 네. 아, 네. 근데 그래요. 뭐 내가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네. 역시 또 다시 들으면 또 재밌고 또 신기하고. 네. 이거 그 뭐지 시즌 1에서는 정치사만 얘기했었어요. 실학자나 뭐 이런 내용들은 딱히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는데 교육 방송이니까. 교육 방송이니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교육 방송이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이네요. 우리 얼마나 했어요? 1시간 넘게 했구나. 네.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 녹음은 언제죠? 금요일이죠. 금요일요. 네. 금요일에 하고 토요일은 강의를.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찍고 있었는데 아하. 전혀 의식하지 못했네요. 신경 쓰지 않고 네. 이렇게 카메라 여기인데 여기만 보고 아 그렇죠. 여기만 보고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럽습니다만 또 시즌 2 이렇게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해서 두 번째 시간부터 카메라를 좀 어떻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